7억의 돈이 들어가는 남북 철도 연결이 결국 비건이 이번에 방문해서 22일까지인가 있었지요. 남북 워킹그룹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철도 도로 착공식을 한다고 31명이 방북을 했고 도로조사단도 개성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7억 200만 원을 편성해서 착공식을 한다는데 이 착공식과 관련해서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비건 스스로도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모두 발언에서 남북 철도가 북측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도 설레는 마음으로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부 보수 세력들은 미국이 7억을 인정해 주지 말아야 된다 했지만은 결국은 이 남북협력교류기금에서 이 7억을 지출을 하는데 무대 설비, 음향, 인건비, 차량, 행정비용 등을 포함하는 행사 비용이 6억, 예비비, 세금 등의 1억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실제 소요 경비는 남북 간에 합의될 착공식 행사 내용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다라고 또 늘어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정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놈의 식을 떠들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불가능한데요. 이날 방북한 선발대 가운데 오늘 방북한 선발대 가운데 27명은 귀환하지 않고 착공식까지 북에서 머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인내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편에서 나옵니다. 비건 보따리가 미국의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다 라는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측이 지금 비핵화의 데드라인을 내년 3월로 잡았다는 겁니다. 3월 말로요. 그러면 1, 2, 3월 석 달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트럼프가 북한하고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북한과 협상을 해 가겠다라는 트럼프 측 입장에서는 최근에 북을 향한 인내가 한계에 접어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1차 임기 4년의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측에서 내년 2월에 의회가 개원되면 본격적으로 지금 트럼프를 견제하고 나설 거고 그 견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대북 협상 과정을 공개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또 미국의 경제가 지금 계속 나빠져 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트럼프에게는 불편한 요인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김정은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교착 상태를 만들어 놓고 버티게 되면 트럼프의 기조가 대화에서 공격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비건이 와서 한국에 선물 보따리를 많이 풀었지요. 저 돈이 7억이 들어가는 철도 도로 착공식을 26일 허용해 줬고, 자,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아서 한국 측 관련자가 열차를 타고 직접 북한의 이 행사장까지 바로 열차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행사장은 개성에 있는 판문역, 즉 판문점역에서 열리죠. 자, 그뿐만 아니라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등을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에 주게끔도 허용되었습니다. 이런 비건의 선물 보따리가 미국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자, 10월 폼페이오가 북한에 평양에 다녀온 이후로 미국이 북한이 지금 협상장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트럼프부터 폭발 일보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었고, 지난 12월 6일 날 조지 W.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장례식에서 조문차
이렇게 워싱턴을 갔던 강경화에게 폼페이오는 김정은을 믿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를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건의 유화 메시지는 트럼프가 강경으로 대북 정책을 선회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여행 금지 조치 완화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으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 대북 제재 완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이 TV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한테 실망했냐라는 질문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폼페이오가 강한 발언을 할 듯 하다가 하지 않고 있고, 펜스 국방장관도 지금 강경파로 트럼프 행정부 내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북한에 대해서 인권 연설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지난 22일 펜스가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 연설을 준비했지만은 이를 갑자기 취소했다는 겁니다. 펜스 측에서는 북한을 화나게 할 수 있고 비핵화 대화를 탈선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화염과 분노라는 그 트럼프 이 초반기 백악관을 상황을 쓴 책에 보면 펜스는 철저하게 트럼프한테 복종하고 자기 속을 감추고 마치 속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저는 펜스가 그렇게 원래 이 허무맹랑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자기 기준과 생각이 꽉 차 있고 자유민주 사회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도 나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가 굴욕적인 정도로 보일 이런 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라는 사람 밑에서 거의 2인자로 버티는 것은 가족 친족을 빼고는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세 번째 비서실장 대행을 임명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트럼프 정권 초창기에는 이 베넌과 또 이방카의 남편 이 쿠슈너 그리고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3명이 경쟁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 쿠슈너, 사이 쿠슈너는 딸 이방카 때문에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지방카라고, 이 제랄드 쿠슈너니까 지방카라고 불리웁니다. 결국 지금 지방카가 다 장악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베넌 밀려났지요. 베넌도 트럼프의 구미에 맞는 말을 기가 차게 하면서 사실상 베넌이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했고, 프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공조직과 상관없이 붕괴된 트럼프의 대선 조직을 공화당과 밀착시키고 또 폴 라이언 이 하원 의장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트럼프의 마지막 공화당과의 이 착근, 트럼프는 공화당과 관계없이 밖에서 따로 놀았고 공화당 조직을 2016년 8월 선거 한 석 달 전까지도 이용을 하지 않았어요. 이 프리버스가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럼 프리버스도 쫓겨났습니다. 그 뒤에는 켈리가 와가지고 지방카도 단속하고 이 정보 유출이나 트럼프의 면담도 단속하면서 이 백악관을 좀 통제하려 했지만은 또 켈리 비서실장도 쫓겨나 버렸습니다. 안 좋게 다 쫓겨나고 있죠. 자, 세선서 법무부터 시작을 해서 또 국방장관, 국무장관도 다 쫓아냈습니다. 한마디로 경험 많고 훌륭한 사람이 와서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 NSC 보좌관만 하더라도 블린 지금 재판받고 있고 나가서 맥마스터 그만뒀지. 자, 볼턴이 하고 있지만은 요즘 그 강성 볼턴이 흔적도 안 보입니다. 볼턴이 소리를 높이게 되면 볼턴도 곧 쫓겨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펜스가
트럼프를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펜스도 완전히 그냥 예스맨처럼 일단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펜스는 지난 2월 달에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와서 그가 얼마나 대북 원칙주의자인가를 잘 보여줬지요. 그럼 펜스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다가 자, 이런 연설을 취소하게 된 것은 지금 미국 내부에서 북한 인권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을 트럼프 행정부가 풀어주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턴은 어디 갔나? 요즘 미국에서 주로 들려오는 소리인데 볼턴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갑자기 미북 관계가 다시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도 도로 연결식도 허용해주고 인도적 지원 방문도 허용해주는 양태로 가고 있지만 이것이 거의 마지막 선심이 아니냐. 내년 2, 3월을 넘겨가게 되면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격이 강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엄청난 공격과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될 거다. 이때까지도 본격화된 이런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는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유화책에 발을 빼는 방법도 하나의 카드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 정권은 한 서너 달 남은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북한과의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합친 이런 빅딜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끈질기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1조 정도 올려주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면 되죠. 추경을 10조, 11조도 예사로 하는 사람들이 그 1조 가지고 크게 걱정하는 게 아니다. 다만 미국을 오히려 자극해서 주한미군을 빼는 쪽으로 가는 게 나으냐, 돈을 좀 올려줘서 이 분담금 문제를 타결짓고 대신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딜을 치도록 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 문 정권은 주판을 두드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유리한 수는 지금 문 정권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장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북한하고 딜치게 만들어서 2차 미북 회담을 발표하고 그 전후로 해서 김정은이 서울을 납방을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티스 대장 그리고 시리아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 또 1년 만에 드러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동상이몽, 이게 뭔가 하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0일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 이후에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 소위위원장은 이제 비핵화 협상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지금 올해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시작된 비핵화에 대한 동상이몽의 1년간의 진실이 결국은 이제 북한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고 하면 미국이 먼저 핵위협을 제거해라. 한국의 핵유산을 제공하는 한반도 주변의 미군 전력부터 다 철수해라. 이러면 일본의 미군들도 다 철수해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는 북핵 폐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자, 분명한데도 트럼프는 이걸 얼버무려버리고 북한과 대화에 나섰어요. 트럼프에 대한 그 자료들이나 내용에 보면 트럼프는 심각하거나 복잡한 것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문서로 된 걸 주면 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로 이렇게
한 30초 1분 안에 해주는 것 외에는 설명 자체를 싫어하고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미북 협상의 내용에 넣었는데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남측이 판문점 선언에서 넣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걸 그대로 넣었다라고 주장하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다른지 회담 직전에 설명하려고 하는 미국 관료들의 이야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트럼프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거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미국이 먼저 비핵화를 해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가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정부 관계자들이 웃으면서 문 정권의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화자찬같지만은 올 한 해 외교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랑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TV에 나오는 썩음 정권 대변하는 패널들이라는 작자는 문 정권이 엄청나게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북 간의 수많은 대화와 접촉을 그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무리 웃는 낯으로 북한과 만나고 있다고 한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의 본질을 결국은 자신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이 먼저 없애라는 것, 즉 핵을 보유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한미 간의 핵 우산을 제거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거라면 한반도 비핵화는 그야말로 사기입니다. 근데 문재인과 정의용은 이 사기를 다 알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그 죄가 나중에 저는 역사적으로 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문 정권은 트럼프의 지방카 라인을, 키신저 라인을 열심히 더 뚫어서 또 이 개인적 스캔들 등 여러 문제에서 이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딜을 칠 거에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로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기조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방카라고 불리우는 이 라인이 저는 매우 위험한 라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의 국익이나 동맹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트럼프 앞에 당장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면 무슨 협상이라도 하게끔 트럼프를 이렇게 꼬드기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닉슨도 결국은 자신의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가 오자 이 미중 대탕트라고 하면서 핑퐁 외교, 또 파리 평화협정을 통한 베트남 포기 등을 했죠. 그런 닉슨보다도 트럼프가 훨씬 더 교묘한 포퓰리스트라고 봤을 때 닉슨이 한 이상으로 지금 저 야근 김정은이나 중국과 딜을 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시스템에 우리가 끝까지 굉장히 이렇게 기대를 좀 걸어야 되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트럼프의 우려성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안 되면 미국이 강공으로 간다 이런 말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말고요. 한시라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 상원 의원들이 한반도 유일한 위협은 북핵이다. 합법적인 주한미군은 핵우산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요 근래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핵을 없애는 거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매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이 반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오직 김정은과 함께 가는 세상이 위협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의 이 조선중앙방송 주장에 대해 위협은 김정은과 그의 핵무기다라고 이야기했고, 공화당 중진 수잔 콜린스 의원은 북한의 이런 주장이 매우 걱정스럽게 들린다. 트럼프가 대응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김정은 트럼프 간의 합의 내용이 이런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들은 위협을 제거해야 되는 쪽은 북한이고 주한미군과 영내 미국 핵우산은 북한과 타협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댄 설리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는 모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고 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도 않고 미국 국방 수권법안에 이를 명시해 놨고,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상원에서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미군 철수를 이렇게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와 맞바꾸는 일은 없을 거고, 동맹국에 관련한 미국의 핵우산이 유지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존 게르멘디 하원 군사위원도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두지 않고 있고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지만은 핵우산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미국의 상식적인 인물들도 많기 때문에요. 그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계속 미국 쪽에 우리의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전달해야 된다. 자, 미국에서 최근에 싱크탱크에서 한국과 관련해서 문 정권 등에 대한 우려스러운 내용들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곧 입수가 될 것 같은데요. 입수되는 대로 제가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